저 어제 새벽에 이제 영상을 좀 찍었었습니다. 어제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생각에 큰 줄기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조금 다듬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인생은 자기의 감정과 삶을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일과 자기의 그 수익을 분리시키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는 그 목적이 순수히 일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순수히 일이었으면 좋겠고, 그 목적이 수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예. 일의 목적은 수익 때문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데 경제적인 독립이 빨리 찾아올수록 자기의 일과 자기의 수익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과 수익을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익은 수익대로 쌓이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수익이 쌓이고, 근데 그것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기여를 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에도 마이너스니까 일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 중에 하나로 저는 주식을 택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감정과 자기의 삶을 분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의 적극성, 자신감, 이런 주로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감정이 문제가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제 주변에 이혼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혼이라는 게 한순간에 감정이 끌어오를 때, 이것이 이런 감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뚜껑이 확 열려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혼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갑게 식어서 더 이상 저 사람과는 일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일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싸늘하고 냉정한 이혼, 그거는 되게 비참하지만 그야말로 잘한 이혼이죠. 이거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폭발해 버리는 거죠. 엊그저께 이제 직원들이 둘이 싸웠어요. 싸우고 한 명이 울면서 들어와서는 일을 또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보면서 이 사람이 감정이 끌어올라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고, 일은 당장 쉰다고 하면 세상 편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일을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는 한번 해봤죠.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 끌어올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자기의 과거를 보시라. 이 병원에서 조금, 저 병원에서 조금, 다 조금씩만 일하지 않았냐.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그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한다. 그 순간에 자기를 감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 자기가 피신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정으로부터 자기를 피신시킨다. 감정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서부터 자기를 피신시킨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듣죠? 그게 됐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혼자 갑자기 막 끌어올라가지고, 제가 말하는 끌어오른다는 말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화가 막 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한 2-3일 뒤에 조용히 가라앉았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불같이 화가 나서 여기저기 화가 났다고 막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꼬이고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응당받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근데 그 감정이 끌어오른 거를 여기저기 화를 냈다는 건 행동으로 바꿨다는 거죠. 행동으로 바꿨는 게 이게 위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경우는 내가 올바를 때, 올바르게 얘기를 해서 올바른 상황일 때는 위력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해로울 때는 자기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감정을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힘든데 한 2-3일 정도 부글부글 끌어오르다가 이제 가라앉아서 보면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 몸을 소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2-3일간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너무 고통스럽죠. 가만히 있다가 이불 킥하게 되고 괜히 성질도 나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운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차가운 물에 몸을 들어맡기고 수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부터 자기를 시키려고 운동을 해갖고 무언가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공치러 가는 거, 그래서 공치러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순간에 끌어오르는 이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면 보통 열의 9은 자기를 다치게 하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참아야 해요. 아무리 감정이 끌어올라도. 이 한순간에, 특정 순간에 잠깐 그랬다가 나오는 거예요. 특정 순간에 잠깐 뚜껑을 열고 빡 하고 끌었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격렬하게 끌어오르는 감정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뭐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거 있잖아요. 6개월 만에 이혼한다는 거는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다는 거죠. 만남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성급하게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병원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감정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재산과 자기의 수익과 자기의 근로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에서 이런 행동 패턴은 자기의 감정과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분리하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예술가들은 왜 자살을 하는가? 예술가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좋을 때 너무 좋았다가 슬플 때 너무 슬퍼요. 이 풍부한 감정들이. 그래서 그러한 진짜로 훌륭한 예술가들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자기의 감정을 계속 순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수양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정신수양도. 그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정을 좀 덜어내주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때뿐이고요. 감정을 인생이랑 어떻게 분리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게 됐으면 고생을 안 하죠. 이런 영상을 찍지도 않았어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이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 대부분의 이유는 저 스스로 듣고 제가 그걸 다시 듣고 제 인생에 적용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생각한 것들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하니까 기록을 남겨두는 건데, 종이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보다는 영상에다가 기록을 남겨두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좋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정확한 방법은 몰라도 필요성을 아는 것만으로 상당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자기의 삶과 감정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아는 것만으로,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방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도 정확하게 동일하죠. 수많은 투자법이지만 그 투자법 중에 자기한테 맞는 투자법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전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들고 간다는 거고. 그렇죠. 삶이 감정과 분리되는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상당히 그 목표에 많이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이 혹시 자기를 해치고 있다면 감정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일희일비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안 좋죠. 그러니까 분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방법은 본인들이 각자서 찾으시고